장난하냐? 뭐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진짜 좀 많이 열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법원을 존중하면은 앞으로 구속영장 기각되면은 다시 재청구하지 마십시오. 그럼 검찰은. 그럼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죠. 구속영장을 안 내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 나면은 상고도 하지 말아라.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은 법원의 일을 하는 거고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은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경찰은 잡고 검찰은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그동안에 본인들이 해왔던 어떤 행동들하고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을 첫 번째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자 이게 위헌 판단이 난 거는 구속 집행 정지가 판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2015년에 자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5년에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별개라면서 당시에 김주연 법무부 차관, 지금의 현 민정수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 나와서. 구속 집행 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 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석방 결정에도 도주 방조를 하기 위해 석방 금지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신중 검토는 반대.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미 옛날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이려면은요. 이거는 일단은 즉시 항고를 하고 그러면 윤석열 변호인단이 위헌 심판 청구를 하고 그러면 헌재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구속 취소도 이거는 위헌이다라고까지 절차적으로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네. 자기가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그럼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풀어주기도 있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검찰의 어떤 실무들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은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윤석열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 뭐 이제 판사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은 형사소송법에 일로 적혀 있는 것과 때로 적혀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체포는 48시간 하면 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근데 구속은 그동안 10일이라고 해서 날로 계산하면은 모든 거에 다 날로 지금 다 계산을 해왔고 법원에서도 그거에 문제 제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윤석열 때만 이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존중은 합니다만은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더라도 검찰은 이거는 항고를 했었어야 된다. 이걸 왜 안 하죠, 이거를? 공수처법상의 수사처의 수사 범위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내란죄를 인재였다고 볼 만한 증거 자료가 없고 이런 주장들을 윤석열 변호인단이 했는데 이거는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거는 대법까지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죄가 있느니 없느니 요 논란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 되게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누구냐면은 그 형사재판 지금 내란죄 재판하는 그 판사잖아요. 지규현 그렇죠. 판사. 내란죄 재판 본안 사건도 맡고 있는 재판부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어쨌든 구속 취소 사유로까지 이거를 적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좀 명확하게 해달라. 그래서 대법까지 가가지고 요거에 정리가 되면은 그거의 방침에 따르겠다라는 게 단순히 구속 취소만 되는 게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검찰이 항고 안 하죠?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저는 높은 확률로 공소 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공소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공소 기각으로 윤석열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왜 안 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즉시 항고를 만약에 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항고도 해야죠. 그러면 보통 항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무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아예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구나 윤석열을 지금 이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아요. 진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지금 검찰총장이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은 이거는 대법원까지 좀 가봐서 판례를 좀 만들어봐. 그래야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이 되고 지금 현재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거 아니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사실상. 항고를 하라고. 뭐가 됐든 그게 뭐 즉시 항고가 됐든 뭐 보통 항고가 됐든 항고를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건데 지금 안 하면 이게 만약에 공소 기각되면은요 검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거의 해체 수준 지금 거의 그 수준 될 겁니다 진짜.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검찰총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스스로 져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어도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한 사례들이 몇 번이 있는데 뭐 외압에 의해서 사퇴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사퇴한 거는 밑에서 심각하게 이를테면 뭐 검사들이 들이받거나 뭐 예전에 뭐 중수부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뭐 논란들이 있었던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임기제를 이제 보장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게 스스로 자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처음에 이런 논란이 생긴 게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시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검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를 구속을 이제 연장 다시 법원에 신청할지 말지를 그때 했었잖아요. 그 검사장 회의를 연 것 때문에 심우정이 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기간이 도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결국은 본인이 항고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은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 생각이 져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아무것도 책임 안 지겠다고 이 상황이 이렇게 난장판이 됐는데 뭐가 됐든 이거는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퇴하는 게 맞고 탄핵은 좀 저도 고민은 되는데 뭐 이 상황에서는 탄핵을 하더라도 뭐 30번째 탄핵이라고 비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좀 탄핵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드네요.